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민주당 이미지 전세 제도 냅두면 눈물 흘리는 악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의 민주당이 괜찮은 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반대죠. 악어가 생각납니다. 악어가 음식을 먹을 때 눈물을 흘리죠. 먹이 먹을 때 입을 움직여서 눈물샘을 자극하다 보니까 먹이에 수분을 보충하는 작용을 해서 음식물을 삼키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악어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위선자처럼 보이죠. 위선의 대명사 악어를 많이 닮아 버렸습니다. 선동과 쇼의 대명사.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 이야기와 관련되는데 백석시인, 일제시대 때 백석시인 노천명 시의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사슴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백석. 엄청나게 잘생겼죠. 이분이 해방 후 북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김일성 찬양시를 씁니다. 그런데 그 시들이 교과서에까지 유통되는 것을 보고 애들한테까지 유통되는 것을 보고 이제 시 쓰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바람에 말년이 안 좋습니다. 애들 읽기에 부적합한 것 같다고 해서 김일성 찬양시 쓰는 것을 거부하다가 말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주로 일을 잘 안 해본 사람인데 노동하는 곳에 갔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선동하자고 했는데 안 따라줘서 노라고 해서 말년이 안 좋아진 백석 시인을 보면은 북한의 단면이 보이는 거죠. 찬양과 선동.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 보시면 좌측부터 봅니다. 전국 낭만 해적단, 무적의 오빠들, 생파못 연대, 이런 수많은 깃발들을 머리가 정상적인 일반인이 만들었을 리가 없죠. 이것은 누군가 선동을 한 겁니다.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죠. 좌측도 돈입니다. 그런데 우측도 돈입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우측인데 우측도 돈입니다. 돈을 이상한 데 쓰는 거죠. 여기는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에서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경제적으로 풍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이런 데 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놓고서 좌우가 토론하고, 그래서 경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조선왕조 500년 사극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전히 당파 싸움. 전두환 대통령 욕을 많이 먹죠. 욕먹을 행동을 했었죠.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가혹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권력의 기반이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486 세대가 권력을 얻는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그렇다고 486 세대 정의롭고 도덕적인 집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았죠. 담보 플러스 전세 대출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그리고 전세금을 국가가 보증을 하면서 수많은 사기꾼들을 탄생시켰고, 그리고 전세를 국가가 보증하니까 한도가 상승하죠. 이렇게 좋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은행이 면책이 되는 겁니다. 마구마구 빌려주면 이자를 그냥 챙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 돈을 풀어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가죠. 공장 대신에 은행이 아파트에다가 돈을 풀었습니다. 그 바람에 세금 위에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이자죠, 이자. 내수는 안 돌아가고, 그리고 외관상 1주택자인데 가등기로
다주택자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창출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선의 시대죠. 위선의 시대고 비정상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형국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개판을 쳐가지고 지금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적 쿠데타죠.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최근은 어떤가? 전월세 무한갱신 청구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무산되긴 했는데 다행입니다. 다행. 미국과 달리 경기가 안 좋죠. 인구가 줄어들고 일본처럼 한국 금리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엄청나게 저금리로 갈 겁니다. 초저금리로 가는데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전세 제도가 있죠. 초저금리에서 보증까지 해주면 전세 폭등은 예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무한갱신 청구한다. 그 이야기는 요 법이 도입되자마자 금리까지 좀 내려가는 분위기라면 무한갱신권의 의미는 전세금 무한 폭등의 촉매가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전세죠. 전세. 지금 건드릴 것은 서민을 생각하고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지금 건드려야 할 것은 전세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 특별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세 제도는 보증 제도만 전면 폐지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은행이 바보가 아니죠. 은행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행이 전문가들도 있죠. 은행 속에 전문가 집단도 있죠. 전세 보증 안 해주면은 대출을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해줄 리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건물이죠. 주가 건물입니다. 감가상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 제도만 폐지를 하면은 당연히 폐지죠. 국가가 전세 보증금을 왜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을 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기만 하면은 은행 대출이 전세 대출 줄어들면서 금액 자체가 전세가 자연 소멸하게 되어 있죠.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서 계산상으로는 전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야지 정상인데 은행에서 빌려줄 수가 없죠. 그만큼.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월세로 전환되겠죠. 초저금리 상황 아래서는 이렇게 하면은 내수하고 출생률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전세 제도를 건드릴 생각이 없나 봅니다. 건드린다는 것이 인위적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억지로 전세 제도의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두고 볼 일입니다. 위선자인지 위선자가 아닌지. 앞으로 와야만 하는 세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게 아니면은 답이 없죠. 지금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있는데 전세 가격이 미래의 매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기름들이 싹 빠져가지고 자본주의의 활력이 되는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흘러가야지 미래가 있는 거죠. 지켜볼 일 같습니다. 경제적 쿠데타. 요거를 언제 멈출 것인가? 경제적 쿠데타. 이미 저질러 놓은 경제적 쿠데타. 요거를 언제 정상적으로 복귀시킬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